대한민국 국호의 기원 이단락 BC 215년 한종 국조 할아버지의 도래와 정착입니다. 강호의 지혜로우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배짱맨 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편한 역사, 쉬운 역사, 그리고 진실의 역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 제2편 BC 215년 한종 할아버지의 도래와 정착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복은 복례산 깊은 산을 제대로 타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선약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승상 이사 황관 조고를 통해서 시황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심산유곡이 창의가 되었다? 서복의 보고를 듣고 시황제와 신하들은 무엇보다도 산을 능숙하게 타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죠. 복례산의 신선을 만나는 여정에는 험한 산을 잘 타는 무리들을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이 바로 장각의 지역의 부족의 토가족 사람들입니다. BC 215년까지 진시황과 그 부하들은 장각에 인접한 호남성 동정호를 중심으로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용맹무쌍한 토가족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많은 한국 분들이 관광차 놀러 가시는 곳이 장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가계에 놀러 가서 무엇인지 친밀감을 느낀다고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조님들이 그곳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문화, 먹는 것, 습관, 심지어 함잡이. 우리가 처음으로 장가 들 때 직전에 처가 어른이 가서 선물을 가지고 인사드리는 함잡이도 바로 이분들의 풍속입니다. 재밌죠?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으랴. 산이라면 중국 중원 사람들은 자고로 장가계의 비경을 으뜸으로 알아왔죠.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일생에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으로 꼽습니다. 저도 참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의 호남성 서북부에 위치하죠. 장가계. 깎아 세운 듯한 봉우리와 산수와 같은 풍경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 장면입니다. 헬리콥터로 장가계 지역을 전부 촬영을 해서 그대로 다시 그래픽 디자인으로 아바타의 배경 화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가계는 장씨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주나라 시절부터 장씨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원가계 역시 원씨의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한종과 한나라의 장량, 장자방 모두 희성 한씨, 희성 장씨의 자손이며 같은 모계성 희성 집안입니다. 제가 모계성을 앞으로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나중에 유태인의 모계사회까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계성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성씨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의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걸 놓쳤습니다. 그동안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고대사가 미궁에 빠지고 혼동하게 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옛날 옛적의 8대 성은 희, 강, 사, 영, 운, 규, 요, 길 성이고 임성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은 모계성이며 모계사의 흔적이죠. 대개 여에서 나왔다는 출생할 때의 생은 이라는 의미죠. 주나라를 볼까요? 주, 문왕, 무왕, 강태공의 주나라죠. 모계성, 희성의 나라입니다. 주나라의 황제, 군주 등은 희성주씨입니다. 시조인 문왕의 이름이 희창이고 용의 얼굴에 범의 어깨를 하고 신장이 10척이라는 남성적인 표현을 하지만 가슴에 4개의 젖이 있었다고 합니다. 희성이라는 모계성을 쓰는 점과 가슴에 4개 젖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성 중심의 다산을 숭상하는 모계사회의 구조라고 추측할 수 있죠. 천하 통일한 진나라의 31대 왕 영정을 볼까요? 모계성은 영입니다. 북의 씨는 조씨고요. 후에 북의 씨 조는 진으로 바꾸었습니다. 영성 조정 또는 영성 진정이죠. 다시 장가계로 가보겠습니다. 장가계는 한해 장량, 장자방,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전 186년까지 사시던 분인데 장량의 고향입니다. 원래 장량의 아버지 장평 집안의 본향이라고 하죠. 장량은 스승 황석공으로부터 태공병법과 삼략을 얻어서 천하를 경략하였다라고 전해옵니다. 장량 부대의 용맹무쌍한 군인들이, 인원들이 바로 장가계의 토가족 부대이죠. 한종과 장량이 초나라, 지금의 장가계 지역에 머물렀고 장량의 사형제이며 충성스러운 의협 여홍성과도 만납니다. 장량은 창해 역사 여홍성과 진시황제의 수레가 양무현, 지금의 원향현이라는 곳인데 고박양사라는 데 매복했다가 철추로 수레를 급습한 사건은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장가계에 들어와 숨어 있다가 한종 어른이 한반도로 떠나올 때에 창해 역사 여홍성을 배에 몰래 숨겨 데려옵니다. 이후 창해 역사는 지금의 강릉 지역에 살면서 대대로 한종 어른과 그 집안을 도와서 진해 건국과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의 강릉에 창해 역사 여홍성의 설화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고 창해 역사비까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연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사서에 신화적으로 나오는 창해 역사 여홍성은 강릉, 지금의 강릉 지역, 양양 지역, 복례산, 금강산 지역에서 활약하시다가 진나라를, 진한을 반석 위에, 토대 위에 올려놓으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진시황 불로초로 돌아가 봅시다. 서복 귀환 4년 후에 BC 215년 시황제는 초나라 창사현에 사는 당대의 천재 한종을 먼 동쪽 바다를 건너서 복례산으로 파견합니다. 신선을 찾아서 장생 불사약을 구해 오도록 명한 것이죠. BC 215년 동정호에서 출발하여 양자강을 거쳐서 바다를 건너 지금의 양양, 강릉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선배들 또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항해술로 어떻게 대륙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느냐. 항해술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다. 연안을 따라서 다니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을 달리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항해술과 그 다음에 닝부 앞바다, 상해 앞바다죠. 상해 앞바다에서 양자강 하구에서 우리의 서천, 목포, 김해, 부산, 규슈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배를 타고 있으면 이렇게 도달하는 순류, 소프트 커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항해술이 엄청 뛰어난 분들이죠. 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기재되어 있는 놀라운 항해술들입니다. BC 215년 동정호에서 출발한 수십 척의 배와 동남, 동녀 수천 명을 태우고 오신 이 부대의 이분들을 이끌고 오신 대장이 바로 한종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호는 서학진인이라고 쓰십니다. 중국 사서 여러 곳에 이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사기, 진시황 본기, 후한서, 장영열전, 당나라 통천 복지기. 어렵죠? 이 시간은 편한 역사, 쉬운 역사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다 찾아보시고 아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기, 후한서 등 정통 역사에 방사 한종은 단약을 만들고 채취하는데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였다. 그가 사람들을 모으고 수련하던 근거지가 초나라 영역인 호남성 장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사는 지금 어디입니까? 호남성의 성동, 마오쩌둥, 모택동의 고향이기도 하죠. 방사라 함은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이래 연달에 능하고 천문지리, 의술, 농업 및 항해 등 지식에 밝은 제자 백가의 선비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들이기도 하죠. 저는
한종어른이 수운을 연단했다는 동굴에도 가봤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한종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국조이십니다. 이분 일행의 위대한 개척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삼한과 우리 대한민국 국호의 기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기원전 215년 불로초를 찾고자 하는 2차 파견부대로 장가하게의 깊은 산을 자유롭게 타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반도를 개척하여 자손을 데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이분들의 기초에서 신라, 가라, 임나, 위대한 역사 등이 시작됩니다. 모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로, 실로도 포함이 됩니다. 이분을 따라서 어떤 분들이 같이 오셨을까요? 동남, 동녀 수천 명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호남성 동정어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오신 분들이 라성, 로성, 미성을 쓰시는 여러 부족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왜 라씨, 로씨, 미씨라고 하지 않고 라성, 로성, 미성이라면서 이 성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들의 생활은 여성이 집안의 재산, 통제권, 이사, 전쟁, 이러한 권한 등을 상속받고 집안의 가장이 되는 모계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폴리앤주리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일부 다처제, 한 남자에게 여러 부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폴리게미라고 하죠. 이분들을 이끌고 오신 남계 성들이, 북의 성들이 한씨, 웅씨 등입니다. 당시 함께 쓰시던 모계성과 같이 표현하자면 아까 전에도 모계성을 말씀드렸죠. 희성 한씨, 미성 웅씨입니다. 당시 웅은 이분들이 떠나온 초나라 군주의 성씨입니다. 임금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초나라 1대부터 30대까지 임금이 모두 웅씨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일 혁거세 그 다음의 군주가 남해 차차웅이죠. 임금이라는 군주라는 뜻의 웅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 또한 역사의 비밀이죠. 희성 한씨, 또 미성 웅씨 등은 라성 한씨, 로성 한씨 등으로 변경되면서 남계성 한씨만을 쓰게 되었죠. 우리나라 한반도를 대표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미성이나 웅씨는 우리 잘 안 보이죠? 모두 라성, 로성에 동화되었죠. 이 과정에서 최씨, 박씨 등이 나타납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차 알아가 봅시다. 여러 부족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분들이 세계 최강의 당시 진나라 군대였습니다. 그분들의 활솜씨가 이어져서 몇백 년 이어져서 우리 신라
젊은 청년들, 그리고 처자들, 정확히는 먼저 처자들이죠. 화랑 이전에 원화였으니까요. 여성들 모두 활솜씨가 뛰어난 겁니다. 총대장으로 서학진인 한종 할아버지가 이끌고 바다를 건너 오시게 된 것이죠. 그때가 기원전 215년입니다. 황제가 절실히 원하는 불사약, 불로초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큰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서학진인 한종 할아버지의 위대한 도착이 지금 우리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게 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주류 세력의 축을 이루게 된 것이죠. 1940년 즈음에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한참 막강한 독일 군대와 전쟁을 벌이면서 감격에 젖어서 이런 말을 외칩니다. BC 55년 줄리우스 시저가 브리테인 섬에 첫 발을 디딜 때 대영 제국의 위대한 찬란한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말은 영국의 청년들 그리고 영국의 지도층에 늘 감격적인 글귀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 보십시오. 우리는 BC 215년입니다. 그들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시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널리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사기, 후한서등, 역사책에 나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들을 외면하고 부인해서는 안 되죠. 한종 어른들은 어디서 떠나오셨을까요? 한종 할아버지 일행이 떠나온 곳이 그곳의 이름이 진이라는 고장입니다. 진안할 때 진이죠. 또는 신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꼬이고 꼬인 역사의 비밀의 열쇠입니다. 신, 생신, 탄신이 날 때의 신입니다. 한종 할아버지 일행이 떠난 곳의 이름이 진이라는 고장이었습니다. 저는 한종 어른이 또 한종 일행들이 떠나온 그곳을 2300여 년 만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저녁에 맑은 공기를 쐬면서 공원에 가서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자기들의 투화, 즉 사투리로 우리가 흔히 늘 부르는 진을 썬이라고 부르거든요. 썬, 신과 같은 중국식 발음입니다. 진을 진이라고 하지 않고 썬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뒷머리를 무엇인가 쾅 하고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역사를 지난 2000년 동안 미궁에 빠지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여러분과 뒤에 많은 얘기를 할 부분입니다. 4편에서 드릴 말씀인데 라성과 로성이 주도권을 두고 부족 사이의 다툼이 벌어져서 결국 라성이 승리하고 패배한 로성은 한반도 방방곡곡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진국, 신국의 헤게모니를 쥔 라성이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 신과 라성을 합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신라라고 부릅니다. 바로 신라 천년이 시작되는 위대한
지점이죠. 역사책에 보십시오. 서기 503년 지증왕 시절에 신라라고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35년 경순왕 때 고려에 투항하여 500년도 안 되는 정도인데 왜 우리가 신라 천년일까라고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이 고민이 풀립니다. 우리가 2000년 이상을 잊어버리고 현대 사학에서 도대체 고대 신라, 진라를 제대로 찾지 못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진한을 당연히 진한으로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신한, 진한을 신한, 신라, 진라를 신라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무척 어색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초기 신라를 신라로 쓰고 진라로 쓰고 신라로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어색하다면 이 진라는 원래 신라였다. 이렇게 읽는 것이 그분들의 2300년 전에 그분들의 읽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둡시다. 천년 신라의 비밀이 저절로 풀립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의 개척의 역사가 풀립니다. 이어서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그 비밀이 풀립니다. 기이편의 비밀이 저절로 풀립니다.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학예사님들, 역사가님들, 역사 교수님들, 천년 신라, 진한이라고 불렀던 것을 신한으로 부르는 순간, 이것을 의식하는 순간 천년 신라의 비밀이 풀립니다. 한종 어른은 복례산, 지금의 금강산을 오릅니다. 금강산 주변으로 샅샅이 불로초를 찾습니다. 신선을 찾습니다. 안기 선생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지 저기 계시는지, 금강산을 넘어서 올라가 봅니다. 엄청나게 험한 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온 곳에 엄청나게 큰 산맥 이름이 남령산맥이라고 있습니다. 남령산맥을 기준으로 남령산맥을 기준으로 북쪽 중국 사람들과 남쪽 중국 사람들의 DNA가 다르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정도로 험한 산입니다. 그 험한 산, 맹수가 득실거리는 산, 이 산을 우리가 떠나온 곳에 그 위대한 산의 이름을 따서 남령산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후세에 지금 함경도 접경에 있는 낭림산맥입니다. 거기에서 기초해서 그 남령산맥, 낭림산맥 이하의 사람들을 영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 호남 할 때 영남이 바로 대관령 이하의 영남이 아니고 지금의 함경도 낭림산맥 이하의 사람들을 영남산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대한 복례산 탐험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신선을 찾습니다만 안기 선생이 분명히 계시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있습니까? 서복 할아버지의 거짓말이었죠. 한종으로는 그들이 떠나온 진시황의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면서 후손을 내립니다. 한종어른이 귀환하지 않은 그 이유를 또 제가 편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정확히는 신국을 만듭니다. 이곳이 바로 신한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진한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지금의 양양, 강릉, 단양, 태백, 정선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남룡산맥,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산세를 타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의 감숙성과 섬서성이 만나는 곳에 태백이라는 곳에서 한수가 발원합니다. 그 내려오면서 초나라 웅씨 임금들이 도읍한 곳이, 순서적으로 도읍한 곳이 단양, 강릉, 양양 등이고, 양자강에 인접한 곳이 우한입니다. 우한이 원래 이름은 한양입니다. 이분들이 태백에 자리를 잡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살던 곳에 한수하고 비슷한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태백시의 검룡서라는 곳에서 발원하는 강의 이름을 한강, 남한강, 북한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쉽게 말하면 진안의 그 개척 용사들이 남한강, 북한강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반도를 경략하죠. 이에 비해서 말씀드린 불국, 변하는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산을 거쳐서 평택까지 남에서 북쪽으로 경략하는 나라였습니다. 신한, 진한의 부대들은 자기네들이 명명한 한강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안양, 한양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서울입니다. 그 끝에 계양, 평야, 지금의 인천, 부천을 계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수 끝에 있던 한양, 중국의 우한 옆에를 계양이라고 또 하죠. 이름에, 우리 선조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에 바로 우리 비밀의 역사, 진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실을 갈구하시는 지혜로우신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일 겁니다. 도대체 뭔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그 근거가 부족하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니 잘 정리가 안 되어서 여러분들이 미궁에 빠지고 고민하는 부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한종 어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종 어른께서 당시 지어주신 호수, 강,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믿겨지지 아니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고려시대를 거치고, 신라시대를 거치고, 고려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조선 태종임금이라는 뛰어난 군주의 행정을 거쳐서 전국 조선 팔도의 도시 이름 등이 다 정비가 됐는데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1500년 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도시 이름이라니 맞습니다. 2300년 여년 전에 우리 땅에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지금이나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인재, 수재들이셨거든요. 이분들의 자손들이 생존을 위하여 이 땅을 개척하고 자기들이 떠나온 곳,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 최선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흔적을 남기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한 점이, 그리고 잃어버린 점이 더 크겠죠. 그러나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어지는 다음 편에 우리에게 남겨진 지명의 연유, 한종 어른과 서복 어른이 명명하신 기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도 쉽고, 그렇구나, 이런 의미에서 배려를 하셨구나, 이 정도는 후손들이 알겠지 하는 배려에 이러한 이름을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의 역사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